70대가 되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새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분명히 연금도 받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독립했는데 한 달이 끝나면 통장은 왜 늘 비어 있을까요? 지출을 줄이려고 외식을 줄이고 전기 끄고 커피값 아끼는데도 이상하게 남는 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문제가 절약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70대 이후의 돈은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자녀 지원비,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끼는 게 아니라 재정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돈이 남는 사람은 흐름을 알고 있고 소득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구조를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부부가 매달 200만 원으로도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3가지 시스템을 함께 알아봅니다. 그 시스템을 알면 연금 보장액이 같아도 삶의 여유와 마음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절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노후의 답은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노후 자금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고정비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더 이상 쓸 데가 없는데 왜 돈이 안 남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는 돈의 70%는 바로 고정비에서 나갑니다. 고정비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입니다.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전기요금, 각종 구독료까지. 문제는 이 금액들이 10년 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0대 이상 세대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5G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씁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사용량은 한 달에 1기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도 매달 8만에서 10만 원을 냅니다. 알뜰폰으로 바꾸면요, 같은 통화 품질의 월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요금제만 바꿔도 한 달에 5만 원, 1년에 60만 원이 절약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전 가입했던 상품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중복 보장이 많고 필요 없는 특약이 붙어 있습니다. 또 나이에 맞지 않는 갱신형 보험은 갱신될수록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60대에 월 20만 원이던 게 70대엔 40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럴 때는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중복 보장은 하나로 합치고 저축성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는 게 정답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생활 습관 구조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명만 LED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연 20% 줄고 온수 사용 시간을 10분만 단축해도 수도요금이 15% 내려갑니다. 게다가 관리비 고지서의 항목을 한 줄씩 읽어보면 공용전기,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 생각보다 조정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내 소비를 내가 통제하는 시스템화입니다. 여기에 최근 늘어난 구독 서비스도 점검해야 합니다. 음악, OTT, 신문, 건강 앱까지 10개 중 3개는 안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기 결제를 한 번에 관리하는 앱을 활용하면 한눈에 보기만 해도 쓸데없는 지출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고정비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쓰는 만큼만 낸다는 겁니다.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구독비, 이 4가지만 재편해도 한 달 평균 20만에서 30만 원이 절약됩니다. 1년이면 최대 36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그건 단순히 돈이 남는 게 아니라 삶의 여유가 생기는 구조 변화입니다. 70대 이후의 재무 설계는 절약이 아니라 구조 재설계입니다. 버는 돈을 늘리려 하기보다 지출의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시스템, 고정비 구조 재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만들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던 돈이 줄어드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쌓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노후 재무의 첫걸음, 절약이 아닌 구조화의 시작입니다. 노후 재정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가장 무서운 변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70대 이후의 지출을 분석해보면 식비보다 의료비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병이 생긴 뒤에야 돈을 씁니다. 이건 재무적으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인 소비 구조입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미리 쓰면 아깝지만 나중에 안 쓰면 훨씬 더 큰 돈이 새어나갑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비뿐 아니라 교통비, 간병비,
약값, 생활비까지 동시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건강관리비를 하나의 고정비 항목으로 넣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달 5만 원 정도를 건강비 통장에 따로 적립하세요. 그 돈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영양제나 걷기 운동화, 건강식을 준비하는 데 씁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의료비 구조화의 첫걸음입니다. 그 5만 원이 나중에 50만 원, 500만 원짜리 병원비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는 분과 방치하는 분은 10년 후 평균 의료비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납니다. 혈당을 관리하지 않으면 단순한 약값이 투석 비용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라 경제의 문제입니다. 예방이 곧 최고의 절약이자 최고의 투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보험의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많이 들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복 보장이 많고 갱신형 보험으로 인해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폭증합니다. 이미 70세가 넘었다면 보장 중심의 최소화가 핵심입니다. 저축성이나 복합형 상품은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한 보장만 남기세요.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면 내가 생각한 병이 실제로는 보장 대상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된 보험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시절의 의료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시대의 질병 분류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래된 보험은 신뢰가 아니라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의료비를 예측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비 통장, 정리된 보험, 생활습관 관리,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잡으면 의료비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병원비에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내가 관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건강을 돈으로만 보면 늦습니다. 하지만 돈의 구조 속에 건강을 포함시키면 늙어도 안정됩니다. 노후의 진짜 불안은 몸이 아플까 봐가 아니라 아프면 돈이 감당 안 될까 봐입니다. 이 공포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병원비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시스템, 의료비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 몸과 돈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한 재무는 건강한 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지키는 힘은 준비된 구조에서 나옵니다. 노후 재무 설계의 마지막 시스템은 관계비를 투자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사람 만나면 돈만 든다라고 말합니다. 식사비, 교통비, 선물비, 손주 용돈까지 생각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그래서 점점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피하고 혼자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재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비가 늘고 병원비가 늘고 에너지 소비도 커집니다. 한 끼를 대충 해결하고 약을 제때 안 챙기고 몸이 무거워지면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즉, 관계 단절은 지출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연결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면 식비가 줄고 건강한 리듬이 생기고 외출이 늘어 몸이 단단해집니다. 함께 걷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헬스장보다 효과적인 건강 투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나 봉사활동은 대부분 무료거나 소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작은 수입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진, 글쓰기, 원예, 요리 같은 취미를 나누다 보면 누군가는 이거 강의로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지역 강사나 동호회 강사로 활동하면서 월 30만에서 50만 원의 수입을 얻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수입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지키는 구조적 수입입니다. 손주에게 주는 용돈, 친구에게 건네는 커피값, 이런 지출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건 소비가 아니라 관계 유지 투자비입니다. 그 돈이 사람을 연결하고 감정을 유지시키고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관계라는 형태로 자산이 쌓이는 겁니다. 또한 사람과의 연결은 정보의 흐름을 만듭니다. 병원, 복지 혜택, 지역 지원금, 생활비 절약법 같은 유용한 정보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 전달됩니다. 관계를 닫으면 돈의 흐름도 끊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을 열면 돈의 구조도 함께 열립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커피 한 잔 나누는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10분 안부 전화 한 통이면 그게 사회적 보험이 됩니다. 그 관계가 쌓일수록 내 삶은 고립이 아닌 순환으로 바뀝니다. 결국 노후의 진짜 자산은 사람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적게 써도 풍요롭고, 관계가 끊긴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돈은 숫자지만 관계는 구조입니다. 돈이 흘러나가지 않는 삶은 결국 사람이 함께 있는 삶입니다. 이제는 돈이 드는 관계가 아니라 돈이 돌게 하는 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시스템, 관계비를 투자비로 전환하는 법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노후의 경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이 늘지 않아도 여유가 생기고, 혼자 있어도 고립되지 않으며 삶의 품격이 다시 회복됩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연결, 그것이 바로 진짜 수익입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아끼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할인 쿠폰을 챙기고, 전기요금을 줄이고, 외식을 줄이며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절약이 아니라 구조의 전환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도 낭비도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흐르는 구조가 잘못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비를 재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절약해도 구멍이 납니다. 의료비를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자산을 무너뜨립니다. 관계비를 끊어버리면 돈뿐 아니라 삶의 활력까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시스템, 고정비 구조 재편, 의료비 리스크 관리, 관계비의 투자화, 이 세 가지가 노후 재정의 새로운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면 같은 연금으로도 훨씬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흐름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흐름을 내가 설계하기 시작하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절약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정비하는 것, 그게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전화 한 통으로 요금제를 바꾸고, 건강비 통장을 만들고, 오랜 친구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남는 삶, 그리고 품격 있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노후 생활비 50만 원을 올리는 세 가지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